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 체크를 해봅시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올해 또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국장에서 투자할 만한 게 하이닉스밖에 없다. 왜? 하이닉스 외에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값이 높은 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특히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 명확하게 연에 20-30%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이 있냐 이거야.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상위 봅시다. 시총상이 삼성전자 물음표. 하이닉스는 HBM 관련돼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여기 있는 시총 상위 중에서 앞으로 매년, 앞으로도 아니야, 그냥 2025년에 실적이 한 20% 30% 성장할 수 있는 애가 누구냐? 삼성전자는 솔직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얘는 LG엔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바도 성장을 하긴 할 텐데 15% 20%는 물음표예요. 현대차랑 기아도 15% 20%는 물음표입니다. 환율 효과라든지 신차 효과라든지 보면은 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익률 기준에서는 환율 때문에 이제 이익률이 많이 올라올 수 있다, 영업이익 자체는 많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음표야. 성장은 할 것 같긴 한데 두 자릿대 중반이라고 하는 한 12% 15% 성장? 물음표예요. 셀트리온도 물음표죠. 성장은 하는데 15% 20% 성장이 가능할까? 그나마 셀트리온이 조금 그 삼바 현대차 기아 중에서는 셀트가 조금 규모 면에서는, 성장률 면에서는 셀트가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으나 15%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안 돼요. 우선주도. KB금융 10% 가능할라나 잘 모르겠다. 네이버 잘 모르겠어요. 현대중공업 가능. 신한지주 잘 모르겠어요. 모비스도 잘 모르겠어요. 포스코홀딩스는 안 될 겁니다. 삼성물산은 안 될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 올해 명확하게 성장한다라고 확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애 하다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을 표현하자. 올해 그래도 성장을 하긴 하는데 두 자릿대는 모르겠고 한 자릿대는 성장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 누가 있어요? 삼바, 셀트, KB, 신한, 요런 애들이겠죠. 삼각형. 성장은 하는데 엄청 많이 만족스럽게 성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의 전망을 놓고 봤을 때 국내에서 하이닉스 말고는 투자할 만한 애가 별로 없다, 시가총액 상위에서 별로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현대중공업 지금 주가가 더블 2배 3배 올라가지고 여기 있어.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실 때는 지금 제가 국내에서 투자 기간 얼마나 보냐라는 이 관점에서는 되게 애매합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는 상황에서는 밑에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를 무시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냐 그러면 그게 좀 어렵거든요. 특히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같은 섹터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외에는 별로 이렇게 투자할 만한 대안이 없긴 해. 그러니까 지금 시총 상위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투자에 있어가지고 우선순위를 하이닉스로 가져가는 건 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래서 가격 대비 30% 이상 수익이 목표치로 나올 수 있냐 그러면은 여기서 30% 이상 수익이 나려고 하면은 실적 이런 것도 다 놓고 보셔야겠지만, 지금 되게 어려운 그 가격대 숫자대를 좀 우리가 맞이합니다. 지금 20만원이니까 여기서 30%? 그럼 어딜 넘어야 돼? 정구점 넘어야 돼. 그죠?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역사상 최고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맨날 차트에서 지금 20만원 여기 라인 꺼가지고 지금 20만원 여기서 지금 뚱땅뚱땅 치고받고를 얼마를 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라운드 피규어라고 하는 15만원 20만원 25만원, 이것도 25만원 라인이잖아. 보면은 248,500원이 요 라운드 피규어라고 하는 이 그 200000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시장에서 투자자들한테 그 받아들여지는 그 무게감이 엄청나게 이제 높은 거거든요. 이 무게감 자체가 뚫고 올라가려 그러면은 정말 그만큼 어찌 보면은 좋은 호재가 튀어나와줘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신고가 25만원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는 것도 같은 로직일 겁니다. 여기서 30% 26만원 가나요잖아요. 26만원 이상 가나요잖아요. 그 무게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겠죠. 저도 지금 관점에서는 요 정도 봅니다. 24, 5만원. 현실적으로 이 정도 봐요. 24, 5만원. 잘 가면 24, 5만원. 23만원, 22만원, 23만원 뚫으면 그때부터 뭐 봐야 돼? 차트 봐야지. 장중에서도 이제 봐야지. 엔비디아 좀 빠진 날, 나스닥 좀 많이 빠진 날 5분봉 10분봉 열어놓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만약에 이제 25만원까지 힘있게 올라가준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볼 수 있겠으나, 조금 목표를 30%로 지금 이렇게 설정하는 거는 정고점 사상 최고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가격이라서 전 좀 물음표고, 참 무서운 그 단어죠. 메모리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하겠냐. 저도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요. 진짜 고민 많이 하는데, 엔비디아랑 마이크론 하이닉스의 차이점, TSMC와 하이닉스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질문이 저는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와 삼성전자 주가와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던 이 핵심적인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게 재고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소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얘가 빠질 때는 주가가 빠질 때는 어떻게 돼요? 재고가 늘어난다. 재고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빠지고 그러면서 감산을 한다 혹은 수요가 회복된다. 그 수요 회복이나 감산이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를 맞이하면은 그게 바닥이 되는 거죠. 이게 뭐 경제 위기로 유동성 공급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턴어라운드죠. 그러고는 계속해서 뭐가 올라가? 재고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해요. 가격이 상승하면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니야. 그리고는 고점 부근에서 뭐가 나와요? 증설이 터지죠.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또다시 어찌 보면은 그 재고라는 부분이 다시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딱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이 있어가지고 요 증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감산한다, 수요 회복된다는 거 뭐예요? 공급이랑 수요랑 기준에서 요렇게 간다라는 거야. 그러고는 고점에서는 공급이랑 수요에서 요렇게 되면 주가 빠진다고. 공급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뭘 줘야 돼? 수요를 줘야 돼.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수요 공급 로직 논리로 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메모리 사이클, 단순 메모리 사이클 요거는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혹은 다른 기업들의 생산과 증설과 이런 것들의 경쟁에 있어가지고 서로 치킨 게임 하면서 타이밍이 못 지키고 이게 더 많이 생산했다가 피보고 그러고는 더 많이 어찌 보면은 감산해가지고 시장에서 가격 끌어올리고 그리고는 공격적으로 서로 막 증설해가지고 또 많이 찍어내가지고 서로 이제 또 피보고.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사이클 반복이라는 거를 나쁘게 말하면은 애들이 담합을 안 했다? 그것보다는 그냥 애들이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 멍청한 거지. 재고에 대한 예측과 시장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이런 걸 잘 못하면서 서로 이제 칼질했다가 야 우리 다들 죽겠다 그러니까 좀 멈춰봐 감산해봐 하고는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치 보면서 보고 있다가 서로 막 증설해. 그럼 또 서로 총질하고 칼질하고 하는 거야 이게. 이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위아래가 등락이 컸던 거지. 지금 그래서 이게 그 지속적인 우상향이라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요 멍청한 이 사이클 반복은 서로 총질했다 그랬잖아요. 지속적 우상향이 되려면은 약간 독점적 지위? 요게 유지가 돼야 돼. 이거는 우리가 투자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엔비디아 TSMC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중요하게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예요? 엔비디아 대체한대. TSMC 대체한대. 그러니까 얘가 뭐가 조절이 돼? 수요 공급 조절이 된다니까 이게. 재고 조절이 된다니까. TSMC는 재고 없는 공장이잖아요. TSMC는. 그러니까 우상향을 해버리잖아. 재고를 조절할 수 있다. 요거는 무슨 말이에요? 공급 가격이 공급자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가격 책정에서의 매우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성장하지. 싸게 팔 이유가 없지. 경쟁할 이유가 없지. 엄청나게 돈 벌어서 그걸 R&D 계속 때리면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재고 조절이 가능한 기업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 빅테크는 애초에 재고가 없고 TSMC는 제조업인데 재고가 없는 기업이고 여기에 하이닉스가 이 레벨로 올라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독점적인 그런 그 시장 장악력을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얘들이 이제 갑이 되는 거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다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어 하이닉스는. 근데 여기서 그럼 삼성전자는 놀아요? 마이크론 놀아요? 그게 문제야. HBM이라는 게 매우 어찌 보면은 중요한 그 기술적인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보시는 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그래서 이 독점적인 지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데 계속 물음표를 하는 거지. 마이크론 수요 많이 올랐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마이크론이 하는 거와 삼성전자가 하는 게 결국에는 HBM 시장을 뺏어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돈이 되니까. 엔비디아도 계속 삼성전자 이제 만나가지고 젠슨항이 삼성전자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빨리 올라오라는 소리잖아 이거. 왜? 공급자가 늘어나면은 또 지들끼리 총질한다 합시고 지들끼리 막 증설하고 지들끼리 막 많이 생산하고 이러다 보면 뭔 소리가 나와요? 가격 떨어지거든. 엔비디아 유리하잖아. 그래서 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라는 이 부분이 물음표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 삼성전자 연구원 할까? 하이닉스 연구원 할까? 마이크론 연구원 할까? TSMC 직원은 할까요? 몰라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HBM 빌빌 걸지 누가 알았어?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알았을라나? 그 마이크론이 여기서 이제 얼마나 빨리 올라올지는 얼마나 빨리 따라올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죠. 하이닉스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엔비디아랑 빠르게 HBM4를 만드니 HBM 4E까지 가니 어쩌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여기 있는 건데 요 그 재고 조절이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시면은 제가 TSMC는 재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TSMC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요는 폭발을 해. AI 반도체, HBM보다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근데 이 AI 반도체라고 하는 이 그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혹은 이제 다른 애들도 설계해가지고 만들겠다 하는데 요 폭발하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곳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이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누구? TSMC. 여기에 의뢰하는 지금 엔비디아와 마찬가지고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요. 퀄컴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구글, 아마존, 애플 전부 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이거를 누구만 맞춰줄 수 있어? TSMC만 맞춰줄 수 있어요. 그리고는 TSMC의 캐파가 늘어나는 속도, 여기에 그 증설 속도에 맞춰서 HBM이 수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TSMC의 투자와 하이닉스의 투자에 있어가지고 HBM을 하이닉스만 지금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는 사실이지만 누가 더 대체 불가능하냐라는 것, 그 다음에는 누가 재고 조절에 우위가 있냐라는 점으로 관점을 접근하면은 하이닉스를 TSMC보다 엔비디아보다 위에 놓는 거는 저는 그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새로운 그 HBM 공급사, 여기에 요렇게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여기에 참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여기서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시장 자체를 삼전이랑 마이크론이랑 나눠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고는 TSMC의 어찌 보면 그 증설 속도랑 하이닉스의 증설 속도가 공급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특히 거기서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여기다가 이제 그 뭐 낮은 수율이라도 공급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재고가 어디에 쌓여요? 재고가 여기 쌓여. 지금 우리 D램에 대해서 지금 재고 이슈 얘기하는 거랑 같은 포인트잖아요. 이게 여기에 재고가 쌓여요. 이 수요를 보고 증설 속도를 조절한다?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2023년 4년 증설 보시면은 다 D램 쪽 증설이에요. 그리고는 D램 쪽 증설이라는 소리는 HBM 증설도 여기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하이닉스가 HBM 증설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삼성전자도 했어. 삼성전자 이게 지금 가동이 안 돼서 문제지만 삼성전자가 가동이 되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내기 시작하면은 같이 죽는 겨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하이닉스, 국내에서 지금 하이닉스 외에는 투자할 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일단 놓고 보면은 국내에서 하이닉스 외에 투자를 할 만한 데가 있냐라고 하면은 잘 안 보여요. 중소로 넘어가면 이제 변압기 보고, 조선도 조그만한 데 보고, 화장품도 실적 나오는 데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은행들 이게 뭐 주주환원 늘려준다니까 좀 보고, 뭐 증권사 보험사 이런 데 이제 배당 좀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 이제 현대차 기아차 업혀가지고 돈 잘 버는 애들 조금 체크 좀 하고, 그런 거는 볼만하죠. 근데 나머지에 대해 가지고 이게 보셨을 때 앞으로 쉽사리 요렇게 10만원 15만원 이런 데까지 빠지진 않을 겁니다. 이런 대로. 근데 하이닉스가 25만원을 뚫고 2위로 올라갈 만한 그러한 라운드 피겨를 뚫고 갈 만한 그런 힘이 나오려면은 확신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아니면은 차라리 자사주 대량으로 매입 쏘가 간다라는 이런 이벤트라도 있어줘야 돼요. 잘 버니까 주주환원 해줄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태도 보면은 삼성전자 거 잘할 거고 마이크론 것도 잘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하이닉스에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끌려간다고 이제 엔비디아도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빨리 필요하다라고 계속 어필을 하는 거야 시장에다가. 하이닉스 주식에는 도움이 안 되죠. 하이닉스 주가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아주 좋은 시장의 주목을 끌만한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본인들이 이게 또 흐름 만들어내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안 만들어내면은 굳이 살 이유는 없거든. TSMC가 있고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그런 요런 저항선, 라운드 피겨 또 고민을 좀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러고는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정말로 앞으로도 이제 똥을 쌀 건지에 대해서 이제 수율이 안 올라올 건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마이크론은 지금 수율을 끌어올리는 단계예요. 삼전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만. 그런 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대체재가 있는 투자 혹은 값이 있는 투자라는 점에서 하이닉스가 국내에서는 투자를 할 만하고, 국내에서는 그래도 수급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딱 매수 들어오면 바로 찍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매우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은 저 현재 주가 이상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20만원 밑으로 쉽사리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겠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에서 정말 뭐 HBM4가 됐든 아니면은 뭐 다른 그 파운드리 생산 같은 게 이게 된다 그러면은 또 얘기는 또 나오겠죠. 그런 거는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잃었다라는 시그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질문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은,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의 주도권이 밀린다라는, 시장 점유율이 밀린다라는 그 시그널이 발견되면은 저는 하이닉스는 그때부터는 투자 안 할 거예요. 과감히. 그러니 저는 요 포인트를 보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뭐 가면은 뭐 아니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좀 땡큐고, 내년에도 잘 가면은 이렇게 올라가 좀 땡큐인데, 그리고는 그게 2026년, 7년, 8년까지 이제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HBM 시장이 계속 커진 그 부분이 이제 관찰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2, 3년, 3, 4년 지나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비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삼성전자 정신 못 차리면 이제 시가총액 바뀌어야지. 근데 예. 뭐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여전히 확신할 만한 포인트가 없으니 하이닉스 투자가 조금 이제 불안하다라는 점은 보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트림이 제가 탑픽 뭐예요 그러면은 여전히 TSMC를 탑픽으로 꼽는 이유가, 엔비디아가 잘못되고 브로드컴이 올라와도 TSMC는 돈을 벌 수 있고요. 물론 지금 브로드컴이 지금 뭐 일본에 맡긴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TSMC예요.
기술적인 우위만 유지한다면 예시 H빔포 최초 양산 주문형 반도체의 성격을 띤 HBM 시장이 이전 반도체 사이클 판도를 바꿔서 더 탄력을 받을까요? 단순하게 3전 마이크론이 HBM 판도에 뛰어든다 해도 하이닉스가 가진 기술의 혜자가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술 우위 가정하에 하위 HBM의 가격에 영향을 안 받을까요? CXMT의 들포처럼. 와우. 질문 수위가 아주 매우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예요. 하위 HBM의 가격에 영향을 받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HBM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면은 지금 HBM 시장에 가장 큰 주문자, 소비자, HBM의 소비자가 80% 이상이 엔비디아입니다. 테슬라에 들어가니 구글에 들어가니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얼마나 생산할지 몰라요. 솔직히 테슬라 뭐 생산한다고 해봐야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칩 그거랑 도조에 들어가는 로봇에 들어가는 칩 그게 다를 텐데 전 세계에 깔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HBM 칩 그 AI 칩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우위겠어요? 당연히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칩이 당연히 우위지. 전 세계에 다 깔아야 되는데 메타, 오픈 AI, 뭐 테슬라도 xAI도 지금 이거 깔고 있잖아.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서 절대적이다. 엔비디아와의 거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게 결국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HBM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D램을 쓰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은 이게 SRAM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게 아니면은 이게 GDDR이라고 하는 거 이걸 쓰는 경우도 있다. 요런 걸 써가지고도 충분히 약간 특화된 AI 칩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있는 그냥 그래픽카드로도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AI 연산 돌릴 수 있다고. 효율이 안 나오고 속도가 느리니까 전성비가 안 나오니까 그걸로 지금 안 돌리는 거지.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술적 우위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시장에 대해서 그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하위 HBM 삼성전자 HBM 있어요. 엔비디아가 안 받아줘요. 못 받아줘요. 스펙을 계속 끌어올려야 되니까. 나머지에 들어간다? 그 동네 시장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HBM이 주문형 반도체 성격을 띈다? 아니에요. 그렇게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의 대량 생산 체제 자체를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은데 스마트폰 조립해서 쓸 수 있지. 그쵸? 스펙 따라 쓸 수 있지 스마트폰. 근데 왜 갤럭시가 많이 팔리고 왜 애플이 많이 팔려요? 요 자체에 AI 칩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스마트폰도 저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HBM 시장도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연산하고 그다음 개발자들이 이쪽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다들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지. 스냅드래곤 주문형 반도체예요. 애플의 반도체, 애플 그 A16 칩, A17 칩 주문형 반도체예요. 근데 획일화돼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HBM을 정말로 그냥 그 주문형 반도체 시장으로 볼 거냐? 아니요. 엔비디아를 위한 그냥 엔비디아와 가는 시장이죠. 중간중간에 주문형 반도체가 조금 필요하고 들어가긴 하겠지만 제일 큰 실적은 결국 그냥 제일 많이 파는 엔비디아의 거래를 누가 뚫느냐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게 기술적 혜자라는 부분이 엔비디아의 기술 발전 속도와 TSMC의 기술 발전 속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이제 개발해서 들어오는 이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경쟁 구도로 놓고 보면은 결국 앞선 말씀이랑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우위를 유지하냐예요. 엔비디아와의 설계에서 TSMC, 엔비디아, 하이닉스의 요 연합에서 잘 가져가냐. 엔비디아는 당연히 마이크론이 잘했으면 삼성전자 잘했으면 하지.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하이닉스에 남아있는 불안감이죠. 그래서 HBM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는 많이 붙고 여러 가지 그 접근 방법은 많은데 결국 주도권 뺏기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TSMC에 대해서 이제 너무너무 TSMC가 중요하다라는 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주도권 뺏기면은 AMD에 뺏길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AMD에 뺏겼어. 아니면 오픈 AI가 브로드컴이랑 자체적으로 이제 만든 칩이 오히려 더 스펙이 좋아.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제 안 팔려. 오픈 AI가 엔비디아가 안 사준대. 그러면은 이제 브로드컴이 올라가겠죠. 마속 올라가겠지. 메타가 몰래 자체 칩을 준비해가지고 그걸로 본인들이 이제 자체 칩을 깔아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거 안 사준대. 그러면은 엔비디아 빠지겠지. 근데 그 누가 만들어주는데? TSMC가 만들어주거든요. 아마존이 자체 칩 만든데 그거 누가 만들어줘? TSMC가 만들어줘요. 테슬라가 자체 칩 만든데 그거 TSMC가 만들어줘요. 그러니 환장하는 게 이거라고. 그럼 TSMC 말고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이 없어요. 3나노짜리, 2나노짜리 설계도를 그렸어.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하는 애들 많은데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그림대로 안 나와. 그림대로 안 나와. 그러면은 TSMC에다가 맡긴 애들은 그림대로 나와서 잘 팔아. 나는 좀 비용 좀 아껴보겠다고 좀 더 이제 어찌 보면 빨리 만들어 보겠다고 삼성이랑 계약하고 막 인텔이랑 계약하고 막 계약했어. 서두르다 돌아가는 거야. 만들어봤자 쓸 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야 TSMC로. 그러한 이 부분에서 참 TSMC가 왕이다. TSMC가 왔다다. 다시 또 어차피 결론은 TSMC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주도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탑픽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아시아 주식 중에서 탑픽 꼽으라 그러면 하이닉스가 무조건 들어가요. 그 정도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됐든 JP모건이 됐든 아시아 주식 전체 다 놓고 탑픽 뭐예요 하면은 하이닉스가 꼭 리스트 안에 들어가요.
그만큼 외국에서도 하이닉스와 HBM 혹은 엔비디아와 HBM 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